네, 4월 9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이제 비차익으로 좀 많이 팔기만 한 시장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면 그냥 시장 자체를 팔고 나간다는 느낌이 좀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주말부터 있는 이제 거부권 행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에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또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좀 관망하자 이런 이제 취지로 오늘 시장을 좀 대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도 역시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은 여전히 좋았는데요. 뭐 한미 반도체나 뭐 이오테크니스 같은 이렇게 이제 패키징 OSF 부문들의 흐름 어떤 기업들을 보면 이 부분 역시 특히 좋았습니다. 사실 좀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왜 좋아질까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부면과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또 그래서 결론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제 국제 공급망 재편 과정을 이제 예측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천천히 들어보시고 이제 설득이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실 수도 있고, 또 제 의견 중에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또 자신만의 로직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요한 공급망 역할을 했던 중국을 제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중국을 빼고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새로 짠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벤트를 보면 지난 3월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했다고 다시금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일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미국이 그리는 공급망 재배치의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환의 프로젝트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인텔 얘기를 해드리면, 인텔은 이제 팹리스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죠. 그래서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재산권만 잘 통제해도 엄청난 매출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한번 실패한 사업을 한 3개월인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다시금 재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뭐 인텔이 이제 AMD와 경쟁을 통해서 조금 점유율이 밀린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 경쟁이 힘든 거지 사실은 반도체 사업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천문학적인 투자를 또 감행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뭐 TSMC나 삼성전자가 쏟아붓는 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하나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취지는 인텔이 IBM하고 협상을 한다는 건데, 여기 기사 하단에 이 인텔이 지금 이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미국 정부의 핵심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에 더해서 조만간 이 실리콘밸리 IT 기업들 역시도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인텔을 선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이제 미국과 일본 정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16일에 만나죠. 뭐 여러 안건들이 있겠지만은 주요 회담 목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성입니다. 특히 이제 중간의 내용을 보면 네, 여기 이런 식으로 관계 부처들끼리 이제 워킹 그룹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제 각 나라의 차관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니까 꽤나 이제 규모가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에 삼성전자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쪽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약간 양자택일 같은 러브콜을 받았죠. 실제로 들리는 얘기를 좀 보면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삼성전자 최고 임원단들이 모여서 뭐 10시간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부터 보면 이 CR의 낸드 플래시 생산을 위해서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공장이 이런 식으로, 이건 재작년 기사인데 엄청난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미 이제 사업을 벌려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붙자니 미국에 주도하는 어떤 공급망에서 빠질 것 같고, 또 미국을 선택하자니 이렇게 벌려놓은 중국 공장 사업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답답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라이벌인 TSMC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일본에 이제 투자를 했죠. 근데 첫 개발 거점,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이제 최초로 거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애리조나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공장을 이제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국가를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 공급망을 현재 재편성하려고 하는 미국과 일본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시면 이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래서 결국 궁금한 건 이제 결국 누가 수혜를 입게 될까요? 이거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게 될까요? 아니면 뭐 TSMC나 혹은 인텔이 수혜를 입게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사실 뭐 국제 공급망의 재편에서 누가 수혜를 받게 될지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 추후에 이제 재편성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이제 누가 선택이 되든 간에 대만과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공장이 세워질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공장들이 세워지면 이제 반도체 장비들 역시도 대거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 반도체 장비들이 강세를 보이는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범위를 조금 더 좁혀봐서 그럼 뭐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는 또 질문이 생길 텐데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이해하시기 전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을 잠깐 돌이켜보면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했을 때 이제 많은 회사들이 백신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잖아요. 지금에서야 우리가 뭐 모더나나 화이자나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렇게 백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을 알지만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회사가 성공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보자고 한 섹터가 이제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는 산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든 이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CMO 산업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공장이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들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성공하든지 간에 이 장비들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굴곡은 있겠지만은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반도체 장비 시장은 결국에는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말에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뭐 최근에 올랐던 기업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 상승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이제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활용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그렇게 괜찮은 기업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뭐 영상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